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정기기사 1회 때 시행된 21년 3월 7일 날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문제 20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강의는 계속 만들 건데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인덱스를 넣어 놓을게요. 이 인덱스를 참고하셔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그 키워드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좌표도 이제 편집할 때 좌표는 여기에 이제 자막으로 넣을 텐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들으실 분은 이거 좌표를 보고 이제 쉽게 검색하게끔 이거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풀이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좌표를 넣어 놓겠습니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보니까는 시험지가 A형, B형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구하는 데가 그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거기에 올라온 거 저도 그거 받아서 쓰니까는 그게 A형인지 B형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C언어에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는 이게 되게 C언어에 익숙하신 분은 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문제 일단은 답은 이제 putS가 되겠습니다. 그 문자열의 이제 입력 출력 함수들은요 이렇게 있는데 getCheer가 있고 getS가 있고 이게 이제 get과 put 이걸 먼저 이제 안 익숙하신 분은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냐면은 이제 get은 어디에 무엇을 얻다 이런 의미가 있고 put은 어디에 두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얻고 누가 어디에 두는지 그 주체는요 이 시스템이 되겠죠. 그냥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는 간단하게 CPU라고 치고 얘가 이제 어디서 넣느냐 이제 뭐 주변 장치로부터 뭔가를 얻겠지요. 이게 뭐 보조기억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뭐 이런 장치로부터 get은 이제 얻겠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키보드라 치면 키보드로부터 이렇게 자료를 얻겠지요. 그래서 이게 get이 되고 그러면 봅시다. 이게 그러면은 입력이 되죠. CPU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CPU 입장에서 어디에 둔다. 이제 출력을 할 때, 이게 만약에 모니터라 치자. 모니터라고 치고, 모니터라면은 이제 A라는 문자를 출력할 때 이렇게 A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이거는 put, 놓다.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체열은 이제 자료형을 좀 아시면 되죠. 체열은 이제 문자를 말하고요. 문자 하나 뭐 예를 들면 A 이거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string 스트링의 약자고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말합니다. 문자열은 이런 문자가 여러 개로 합쳐진 거죠. 이렇게 뭐 도그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문자가 합쳐서 뭐 자세히 말하면은 이게 그겁니다. 배열입니다. 배열. 문자로 이루어진 배열. 이거를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et과 put은 이런 식으로 get이 입력이고 put이 출력이고 그 다음에 cheer와 s는 이제 스트링의 약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독 순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독 순서는 되게 자주 나오고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밍 수행 과정은 이제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이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읽어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목적 코드를 생성합니다. 목적 코드들을 목적어 모듈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목적 코드들을 링크가 묶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서 주기억 장치에 등재시키면은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로더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생성한 거고 목적 코드는 컴파일러가 생성한 거고 얘 두 개를 빼고 이제 순서가 컴파일러, 링커, 로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되게 자주 나오니까는 꼭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에는 이제 여러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자료형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 자료형 조금 이따 설명하고 먼저 보기 먼저 볼게요.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캐릭터 이거는 이제 문자를 말하고요. 문자. 그 다음에 인테저는 이제 정수형 자료를 말하고 불리언은 이제 부울대수 그러니까는 0 아니면 1 거짓 아니면은 참 true false를 말하죠. 이거는 불리언은 부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는 이제 배열을 말하죠. 배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여러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는 구조적 자료형이라고 하니까는 답은 이제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구조적 자료형이라는 이제 단일 자료가 아닌 자료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자료 구조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선형 구조가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이고, 배열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배열은요, 이게 보면은, 배열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자주 나오니까는. 배열은 이제 동일한 자료 유형을 여러형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C언어로 이렇게 보면은, C언어에서 이제 int pc본 해갖고 대괄호 안에 5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변수가 생긴 거죠. pc본 0, 1, 2, 3, 4.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5개의 자료를 넣을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배열은 이제 이렇게 2, 5 이렇게 하면 이제 5개짜리를 2줄 이렇게 만드는 거죠. pc본 10, 11, 12, 13, 14, 뭐 00, 01, 02, 03, 04 이렇게 좀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3차원도 있습니다. 3차원까지는 이제 조직 운영기사에서 안 다룬 것 같고 이렇게 배열이 이래 있는데 배열은 이제 포인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각각의 주소를 묻는 문제가 얼마 전에 작업형이 아니고 필답형 실기 필답형에서 나온 C 언어가 이제 배열에서 이제 주소에 대해서 포인터를 활용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열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주소까지 그 개념은 이제 이게 이제 이론 강의 좌표를 넣어놨으니까는 여기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배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엔 4번 또 C 언어네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C 언어의 기억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토, 자동 변수, 스테이틱, 정적 변수, 익스터널, 외부 변수,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거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한 개 선언한다 하면은 int a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 앞에다가 이제 자동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오토라고 쳐주면 돼요. 그냥 auto 오토. 정적 변수는 이제 static 이런 식으로 앞에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언해서 쓰는 거는 전부 다 오토 변수입니다.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쓰고 그냥 생각 없이 쓰는데 이게 오토 변수고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자동 변수는 이제 지역 변수고 선언된 함수나 블록이 종료되면 기억 영역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딩을 하면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블럭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 메인 함수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포문으로 묶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블럭 안에서 만약에 뭐가 선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이 된 거는 이 블럭이 끝나면은 얘는 없어져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지역 변수입니다. 대신에 이 상위의 그 메인 함수 바깥에서 선언을 했다. intc.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게 전적 변수입니다. 일단은 지역 변수, 전적 변수의 개념은 이런 식이고, 일단은 자동 변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변수는 이제 선언된 함수나 블록이 종료되면 기억 영역이 소멸되는 걸 말하고, 정적 변수는 이제 지역 변수긴 한데 프로그램이 종료되기까지 이제 기억 장소를 이제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정적 변수를 많이 선언하면.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는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은 이제 외부 변수 역시 전적 변수인데, 이거는 그 바깥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파일에서 선언된 것들이라든지 다른 함수라든지 이런 데 거를 이제 가져왔었을 때 이제 익스터널 변수를 하고, 레지스터 변수는 우리가 그 변수를 선언하고 프로그램 돌릴 때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에 등재가 돼서 돌아가지요. 그런데 레지스터는 이제 CPU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이잖아요. CPU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이 이제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기억 장치 중에서. 레지스터는 이제 나중에 어셈블리어라든지 그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주구장창 배우는 게 레지스터인데, 여기다가 바로 넣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바로 등재를 시켜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응용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는 크게 사용되지 않고, 특히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장 공간이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하는 변수고 지역 변수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약간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C 언어에서는 이제 오토 변수와 스테이틱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변수, 익스터널 변수가 이렇게 쓰이고, 스코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것도 스코프는 이제 전역 스코프, 그 다음에 지역 스코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것처럼 스코프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C 언어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이제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자료 추상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객체 지향의 용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 객체들을 묶어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표현한 것은 이제 1번 클래스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도 이제 객체 지향 용어를 묻기 때문에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객체가 이제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이제 메소드를 말합니다. 답은 2번. 메소드를 말하고, 잠깐 객체 지향의 언어의 이제 기본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자주 나옵니다. 방금 이제 두 문제나 이제 연속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객체, 오브젝트, 클래스, 그 다음에 메소드,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5가지는 꼭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객체는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하고, 클래스의 특정한 사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초상화를 의미하고, 객체 내부와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한 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 메소드는 이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고, 객체와 관련된 서브 루틴,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 클래스 내부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성은 객체를 표현하거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말하고, 메시지는 이제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이제 메시지로 합니다. 되게 자주 나오니까 방금도 연속으로 이제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기본 용어를 묻는 게. 그래서 반드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이번엔 7번 또 시언어 문제네요. 시언어에서 문자형 자료 선언 시 사용하는 것은 자료 선언하는 명령어 문자형이니까는 이제 체어를 말하지요. 답은 2번이고요. 시언어에서 이제 자료형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시언어의 모든 자료형입니다. 총 이제 12가지가 있고 정수형과 크게 이제 정수형과 부동소수형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형에는 또 문자형 정수형이 있고 문자인데 왜 정수형이라 하냐 뭐 이거는 이제 그 이론 수업 때 나오는데 그 체어도 이제 정수로 계산이 가능해요. 시연에서 그 A면 이제 정수로 바꾸면 이제 6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정수형이라고 문자 정수 이렇게 나누는데 체어, 그 다음에 사인드 체어, 언사인드 체어. 이건 이제 그 부호를 말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언사인드 쇼트, 언사인드 인트. 그 다음에 언사인드 롱, 인트. 여기서 가로로 된 거는요, 생략 가능한 거예요. 생략 가능한 거. 생략 가능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int 해서 쓰잖아요. 그게 이걸 말합니다. 앞에 사인드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형, 이건 이제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롯과 더블과 롱 더블 이렇게 있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응용기사 시험에서 이제 등장을 한 번씩 하는 거니까는 그 빨간색으로 된 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별로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배울 건 없습니다. 앞에 뭐 사인드, 엉사인드 붙은 게 다니까는. 일단은 시연의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 어셈블리 나오네요. 어셈블리 명령에서 처리 성격이 다른 것은 먼저 보면 JMP는 이제 점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퍼랜드에서 이게 이 보고 가라고 하는 주소로 프로그램이 글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CVD는 이겁니다. CVD는 이제 10지수로 변환하는 거고 비슷하게 CVB는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일단은 이거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루프를 도는 거죠. 반복해서. 그 다음에 콜은 불러들이는 건데 여기서 처리 성격이 다른 것은 이거 1번이랑 3번이랑 4번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위치가 막 바뀌잖아요. 루프도 마찬가지고, 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 1번, 3번, 4번은 이제 분기고, 2번이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셈블리어 명령어를 잠깐 몇 개 살펴보면은 방금 나왔던 게 이제 입출력 및 인터럽트 관련 명령어인데, 여기 보면은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int는 이제 도스나 바이오스 루틴을 호출하는 거. 이제 인터럽트 얘의 약자 int고 iret는 인터럽트 리턴. 인터럽트 도스나 바이오스는 다른 루틴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명령어가 이제 ire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콜은 방금 봤던 거 서브 루틴을 호출하는 거. ret는 이제 콜로 호출된 루틴으로부터 이제 갔다가 이제 복구하는 거죠. 얘가 이제 int가 이제 이쪽 다른 루틴으로 호출해서 글로 갔다가 iret가 이제 거기서 돌아온 거면 이제 콜로 갔던 것을 돌아온 것이 re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의 약자 이거를 참고에 적어놓은 뭐의 약자인지를 보시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팝과 푸시는 이제 스택에서 이제 값을 팝은 출력하는 거고 푸시는 입력하는 거고 JMP는 아까 봤던 거 무조건 분기. 그 다음에 루프는 이제 CX는 이제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이걸 숫자를 감소시키면서 0이 될 때까지 지정된 라벨로 분기한다. 이 정도는 조금 어셈블리어에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 9번 또 어셈블리어네요. 어셈블리어에서 어떤 기호적 이름의 상수값을 할당하는 명령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이제, 뭐, 어셈블리 명령어는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셈블리를 많이 사용하신 분은 이제, 뭐, 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셈블리어 사용한 사람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젊은 분한테는. 그래서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울 때는 이제 그냥 외우기보다는 뭐의 약자인지, 이 니모니 코드가 뭐에서 따온 건지를 알면은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EQU는 이제 이꼴, 어떤 기호적 이름의 상수값을 할당하는 거. 뭐 A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호적 이름의 상수값을 할당한 것을 EQU라고 하고, ORG는 이제 오리진,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시작 번지를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리진이 기원이죠. 그 약자 ORG. 그 다음에 이제 assume은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각 세그먼트의 시작 번지를 할당하며 현재의 세그먼트가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if는 이제 카운터를 짝수 번지로 설정하는 거.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답은요, 1번이고, ORG는 좀 중요합니다. 그 1과목에서가 아니고, 3과목이나 5과목에서 든 이제, 실기 필답형에서는 ORG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RG, 이게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의 이제 시작 번지를 설정하는 거다. 실기 문제에서 나오겠네. ORG. 그 옛날 문제 보면 이런 게 자주 나왔습니다. 이제 주소 지정 방식 관련해가지고 문제 나오면서 나온 거니까는 ORG 기억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또 보니까 객체지향 문제네. 10번 속성들의 일부분만 가지고 주어진 작업이나 객체들을 필요한 정도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객체지향의 특징을 묻는 거네요. 이건 이런 걸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일단은 객체지향의 특징은 되게 자주 나오니까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객체지향의 이제 큰 5가지 특징은 이제 추상화와 캡슐화, 그 다음에 종부 은폐, 상속성, 그 다음에 다형성, 이렇게 있고, 추상화라는 이제 객체의 성질을 분해하고 관련된 성질을 추출하여 슈퍼클래스로 설정하는 걸 이를 말하고, 이제 객체들의 필요한 사항을 가시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은폐시키는 작업, 이런 걸 말하고, 예. 그 다음에 캡슐화는 이제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은 거. 그 다음에 객체의 사용자는 기능만 알고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은폐를 한다. 이거 정보 은폐랑 관련이 있습니다. 캡슐화는. 그 다음에 정보 은폐.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되지 않은 영향들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함이 굉장히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속성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는 더 높은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소유하고 있고, 서브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속성과 연산 외에 새로운 속성과 연산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상속성입니다. 부모 클래스부터 물려받는 거. 객체와 클래스의 재사용, 즉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이제 증대시킵니다. 상속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은 이제 같은 상위 객체에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거 5가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됐고, 그 다음에 11번 C++에서 동일한 클래스 내의 멤버와 멤버 함수의 모든 다른 외부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한자는, 여기서 이제 C++은 이제 객체지향 언어지요. C++과 자바 그 둘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프리베이트, 퍼블릭, 프로텍티드, 오버로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클래스의 그걸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는 이제 그 프리베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이제 크게 3가지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뭐 뜻 그대로입니다. 예. 프리베이트면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객체에서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도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고, 상속받은 객체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프로텍티드는 이제 보호받고 있는 거죠. 보호받고 있는데 클래스 내에서 당연히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객체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객체에서는 불가능하고 이제 퍼블릭은 이제 완전히 공공의 뜻이죠. 공적인 공공의 뭐 이런 뜻이죠. 퍼블릭은 이제 다 열려 있습니다. 어디서든 간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끔 이게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버로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오버로드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버로딩은 클래스에서 이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이제 복수로 탑재하는 것을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오버라이딩은 이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래스에 속성화는 별로 관계가 없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는 이제 모든 다른 외부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한자라고 했으니까는 다 열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이제 퍼블릭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연산자 우선순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좀 연산자 우선순위는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자는요, 일단은 뭐 이런 게 있죠. 증강 연산자, 뿔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뭐 이래 쪼르륵 있고, 그 다음에 피 연산자 항수에 따른 분류. 그래서 단항이냐, 이항이냐, 삼항이냐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단항이란 말은 이제 하나만 있다는 거, 항이 하나란 거. 예를 들어서 뿔뿔 마이너스는 이제 이렇게 뿔뿔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예를 들면은 이제 항이 두 개다. A 플러스 B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지요. 이런 거고, 3항은 항이 3개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거든요. B 해가지고 여기 또 C 있으면은 이게 뭐 조건문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일단 아무튼 단항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항수에 따라서 본다면은 단항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항, 3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연산자는 이제 쭉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에서 좀 등장했던 것들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외에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시연어는 이제 나중에도 그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연산자 막 이런 거 별것 다 튀어나오거든요. 실기 문제에서는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연산자는 좀 잘 익혀 놓으시는 게 좋고, 이런 거에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서 보면은 지우고, 표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가로로 묶은 게 제일 높지요. 이제 높은 것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통 가로라든지 방금 봤던 단항 연산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순위고, 같은 1순위가 같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레프트 된 거는 이제 왼쪽에 먼저 나왔던 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뿔뿔 마이너스 이제 이거 증감함수, 디크리먼트 감소, 그 다음에 이제 n% 있고 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눈에 익혀 놓으면 되고, 좀 특징적으로 되게 좀 낮은 거하고 되게 높은 것들하고 비트 연산자하고 뭐 이렇게 군으로 보시고 외우시면은 익혀놔야 됩니다. 솔직히 그 우선순위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가로로 묶어버리면 되니까는 이렇게 꼭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서 이제 물으니까는 어느 정도 눈으로 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해서 지금 이제 곱하기랑 있고, 이거는 이제 시프트 연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니다. 있고 not equal. 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n% 두 개 붙인 거는 이제 and 연산이죠. and 연산.
그래서 답은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건 3번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는 방금 거 이거 보시고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료 처리를 위해서 고급 언어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요.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그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이제 두 개로 나누지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제 OS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그 외 것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여기서 번역 프로그램, 기계 프로그램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을 고급 언어 등을 사용해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억 장소의 상태 변화 및 이에 대한 조작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입력과 출력의 함수만으로 사용하여 기술하는 언어로 옳은 것은 문제 딱 봤을 때 함수 나오니까 당연히 함수형 언어라고 찍으면 답입니다. 이게 3번입니다. 3번인데 이런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방금 봤던 문제가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함수형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명령 언어는 이제 폰노이마 기계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이제 문장 단위로, 작업 단위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런 게 명령 언어고, 함수형은 방금 봤던 문제, 입력과 출력의 함수만으로 사용할 기술하는 언어고, 함수를 결합하여 좀 더 강력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형 언어는 실행 가능한 기술의 영역을 훨씬 높이 추구하여 사용자 요구를 저수준의 절차적 구현으로 변형할 필요 없이 직접 명세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게 이제 논리형 언어다. 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거진 뭐 함수형 언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는 프로그램 번역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분리하는 단계. 이제 컴파일 과정을 말하지요. 컴파일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 어휘 분석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이게 컴파일러고, 컴파일러 안에 이제 어떻게 되냐. 구조가 처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오면 이제 어휘 분석기,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 의미 분석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코드 생성기가 이제 기계 코드를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어휘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검출되는 의미 있는 조각을 어휘 항목이라고 하며 어휘 분석기는 검출된 어휘 항목을 참조하여 토큰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는 토큰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게 이제 구문 분석기고, 의미 분석기는 정수와 문자열의 덧셈,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값을 0으로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이런 행동 등과 같이 의미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코드의 존재 유무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일정한 크기로 분리하는 거는 이제 처음 했던 이제 어휘 분석기지요. 이게 나눠가지고 이제 토큰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보면은 조금 막연하지요. 막연하게 보면은. 근데 이게 예를 보면 이제 코딩 공부를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돌리면은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 에러가 뜰 때 보면은 뭐 신텍스 에러, 뭐 구문 에러가 나타난 말이죠. 신텍스 에러 아니면 뭐 시망텍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지금 이 분석기에서 이제 에러가 나서 그래요. 이제 어휘 분석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면은 A는 B 플러스 3 이런 명령어가 있다. 소스 코드가 있다. 있을 때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어휘 분석기에 들어가면은 얘를 이제 그 의미 있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그대로 이제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에 이제 여기서 조각 낸 거는 이제 토큰이라고, 구문 분석기가 얘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생성되는지, 얘들이 A하고 B하고 이제 이게 맞는지, 한마디로 이제 문법이 맞는지를 뜻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기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맞는지 만약에 이제 B 플러스 3 이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A는 B 나누기 0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적으로 잘못됐지요. 그래서 이제 의미 분석에서 에러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컴파일러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어셈블러가 주기억 장치를 영속으로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이며 어셈블리 언어가 어셈블러에 의해 기계 코드로 번역된 다음에는 나에 의해 부프로그램이 연결된다. 여기서 이제 가는 이제 그 위치 계수기를 말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드를 번역된 다음에 이제 뭐가 연결시킨다. 말 그대로 링크지요. 링크가 이제 연결하다니까. 이런 문제, 가로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실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주관식이죠.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문제 자체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봐놓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위치 계수기는요, 이렇게 로케이션 카운터에서 LC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레지스터 공부하신 분은. 어셈블리라든지 컴퓨터 고지서도 이제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같은 거예요. 그 위치, 이거를 LC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고, 보통 PC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위치 계수기 하면은 말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노? 안 와닿지요? 이렇게 한자지요, 계수기니까는. 어쨌든 그 다음에 17번 또 C언어 문제. C언어 문제 되게 많다. C언어에서 서식 문자의 출력 형태가 10진수 정수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 되게 쉽죠? 답은 1번. 이 정도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쨌든 변환 문자열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방금 봤던 %d 아니면 %i는 이제 정수자료형을 말하고 %u는 이제 부호 없는 정수자료형 정수 출력할 때 이걸 쓰고 그다음에 %o 이거는 이제 여기 있네. 억털의 약자. 이건 이제 팔진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샵5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노란색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안 쓰이고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좀 봐놓을 필요 없겠다. 16지수로 바꾸는 거 P. 어쨌든 이런 거 %D 그 다음에 %F 이거는 시험을 조금만 공부하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C도 문자 출력, %S는 스트링 문자열 출력. 색칠 노란색 들어간 것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을 좀 하신 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 문제네. 어셈블리에서 주로 산술연산에 사용되는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것은 산술연산은 일단은 AX입니다. AX. 레지스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레지스터는 1과목도 1과목이지만 나중에 3과목, 5과목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레지스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기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크게 레지스터는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이렇게 CS, DS, SS 이렇게 CS는 이제 뭐의 약자인지를 잘 보세요. 코드 세그먼트. 이거 뭐의 약자인지를 알면은 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 세그먼트를 정보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구나. DS는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를 위치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구나. 이렇게. SS는 이제 스택 세그먼트, ES는 이제 엑스트라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이제 색인을 표시하는 거죠. BP는 이제 베이스 포인터, SP는 스택 포인터, SI는 소스 포인터, DI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 인덱스. 그 다음에 플래그는 이제 IP.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들은 이제 AX는 이제 그 연산할 때 쓰는 거, BX는 베이스, 그 다음에 CX는 카운터, DX는 데이터. 뭐 이렇게 됩니다.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십시오. 1과목, 3과목, 5과목, 그 다음에 실기까지 뭐 계속 나오는 게 레지스터니까는. 그 다음은 이제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계의 특징을 한번 보고 갈까요? 기계어는 이제 1세대 언어라고도 하고요. 머신랭귀지. 기계어는 이제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까지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직접 작성했던 언어. 0하고 1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저급이고요. 그 다음에 0과 1로 표현되는 그 이진수로 이루어진 언어.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의 의존적이므로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기계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직접 이해를 하면서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번역과 컴파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의 의존적이어서 컴퓨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또 작성해야 되고 저 시스템에서는 또 다르게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호환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고 복잡하다. 난 이런 보기가 참 애매해요. 어렵고 복잡하다고 건 개인적인 거 아닌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컴퓨터마다 모두 같은 기계를 가진다. 아니지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고 3번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용 또는 1의 이진수로 이루어진다. 4. 실행할 명령 데이터 기억 장소의 주소 등을 포함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문제. C연의 escape 문자의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escape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cape 문자는 이게 보면 이제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은데 이게 보면 이제 A는 이제 그 경고음을 울리는 거고 이제 B는 백스페이스의 약자. 그래서 이 약자를 같이 보시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보면 N 이게 제일 자주 쓰이죠. 예, 줄 바꿈 출력할 때 이제 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R은 이제 그 캐리지 리턴 수평 탭 딱 띄우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쭉 있는데 색칠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폼피드는 이제 프린트에 이제 출력할 때 그럴 때 이제 페이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폼피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F는 신비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답은 1번이네요. F는 이제 폼피드의 약자라고 있잖아요. 답은 1번이고 2번에 이제 다음 줄 이동하는 거 맞고 B는 이제 백스페이스 출력하고 뒤로 한 칸 맞고 T는 이제 탭이죠. 커서를 일정 간격만큼 수평 이동 2, 3, 4는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다 했네요. 이제 기출 문제 이제 그 21년 1회 그래서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기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른 것도 기출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 만들기 준비하는 것도 쉽고 되게 금방 만들어서 이게 수업 만드는 데 너무 부담이 안 갑니다. 되게 쉽고 간단하네요. 또 금방 만드네. 어쨌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다른 것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